안녕하십니까 비욘드 시청자 여러분. 저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조항무입니다. 한 달 만에 다시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PPT로 넘겨가 주십시오.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허리 통증 치료의 핵심이라는 주제를 들고 와봤습니다. 여러 가지 허리 통증의 치료법들 중에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 어떤 방법이 나에게 맞는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어떻게 나의 허리 통증을 치료할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허리 통증의 원인을 알아야 되겠지요. 제가 지난달에 비욘드에 출연하여 당신의 허리가 아픈 이유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 영상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허리가 아픈 원인에 대해 한마디로 간단히 요약하자면 인간의 허리는 아플 수밖에 없다입니다. 원래 인간은 네 발로 기어다니게 설계가 되어 있으나 인간이 억지로 두 발로 걸어 다니기 때문에 척추의 중력이 계속 가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척추가 점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에게 허리 통증은 운명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젊을 때에는 두껍고 탱탱하던 디스크가 나이가 들면서 어느새 탄성을 잃게 되고 디스크 안에 있던 말랑한 젤라틴이 밖으로 삐죽 새어나가 버리고 껍질만 남아버린 디스크는 납작해져서 뼈와 뼈가 맞닿는 상태가 되어 관절염으로 진행이 되는 운명의 굴레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운명에 맞서서 허리 통증을 어떻게 치료하면 될까요? 어떤 치료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오늘은 만성퇴행성 허리 통증 환자의 경우를 다루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허리가 삐끗하거나 근육이 뭉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에서부터 허리에 이르기까지 이 노란 척수신경이 기다랗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척수신경의 앞부분은 뼈와 디스크와 인대가 보호하고 있고 척수신경의 뒷부분은 뼈와 인대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가 좁아지면서 신경을 누르게 되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데요. 우리 친구 신경이가 척추 협착증으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허리가 아파요. 다리가 당겨요. 걷다가 앉아서 쉬어야 해요. 여러 가지 증상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뼈와 디스크와 인대가 볼록볼록 튀어나와서 신경이를 누르게 되면 당연히 아프겠지요. 척수신경은 또한 다리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허리뿐만 아니라 다리 쪽에도 당기는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신경이 눌린 상태가 오래도록 지속이 되면 그 부위에 염증이 빨갛게 일어납니다. 염증이 생긴 부위는 신경이 점점 부어오르게 됩니다. 부어오른 게 보이시지요? 신경이가 빵빵하게 부어 있습니다. 신경이 부어오르니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어느 정도 걷다가 앉아서 쉬었다가 다시 가야 되는 간헐적 파행 증상이 유발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며 염증이 있던 부위는 주변 조직들과 점점 엉겨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증상이 점점 악화됩니다. 그 상태가 지속되면 신경이 점점 고장나게 되고 느껴서는 안 되는 이상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찌르지 않았는데 바늘로 찌르는 것 같고 전기가 통하지 않는데 전기가 통하는 느낌. 같은 통증 말입니다. 신경병증성 통증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지요. 와, 이 그림 보십시오. 난리도 아닙니다. 이 정도면 아플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어떤 치료를 해야 할까요? 허리 통증 치료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요. 시청자분들께서도 허리 통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치료 방법들을 추천받으셨을 텐데요. 주사를 맞아야 된다. 시술을 해야 된다. 수술을 해야 된다. 아니에요. 수술을 하면 안 돼요.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들으셨지요? 그럼 그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허리 통증을 완치해서 이렇게 젊은 시절의 쌩쌩한 척추로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약을 먹어서 허리 통증을 완치할 수 있을까요? 진통제를 먹으면 통증이 약간 줄어듭니다. 소염제를 먹으면 염증이 약간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 빨간 염증이 소염제를 먹어서
줄어든 것이 보이시지요? 염증이 줄어들면 붓기가 빠지고 붓기가 빠지면 혈액순환이 개선되어서 걷다가 앉아서 쉬어야 되는 간헐적 파행 증상이 호전됩니다. 그리고 먹는 약으로 신경을 보호해서 찌릿한 느낌, 전기 통하는 느낌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약을 열심히 먹은 결과가 이 그림입니다. 처음보다 좋아지긴 했는데요. 아직 신경이 눌리고 엉겨붙은 부분은 그대로네요. 이 정도는 되어야 완치라고 할 수 있는데 역시 이상과 현실은 다른가 봅니다. 때문에 약을 충분히 드셔도 약을 먹어도 통증이 남아있어요 라고 하시지요. 신경이 눌린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으니 사실 통증이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약을 먹어도 걷다가 앉아서 쉬어야 해요. 어느 정도의 호전은 있겠지만 이 부분도 신경이 눌린 부분이 그대로이니 증상이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약을 먹어도 찌릿함, 불타는 느낌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먹는 약은 고장난 신경을 흥분하는 것을 안정화시켜 주는 것이지 신경을 다시 재생시켜 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신경병증성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약물 복용만으로는 허리 통증을 완치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방법, 신경주사입니다. 신경주사로 허리 통증을 완치할 수 있을까요? 협착증에 걸린 신경이에게 신경주사를 놓아보겠습니다. 주사가 들어가면 통증이 감소합니다. 주사에는 항염증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염증이 조절되어 빨간 부분이 줄어든 것이 보입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붓기가 빠집니다. 신경이 붓기가 빠졌지요? 붓기가 빠지면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혈액순환이 이렇게 개선되고요. 신경이 눌리는 것이 개선되었으므로 신경병증성 통증도 이렇게 일부 개선되게 됩니다. 신경주사를 했더니 아까 약만 먹었을 때보다 더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신경주사도 한계가 있습니다. 신경이 좁아져서 눌린 부분은 여전히 그대로이고 엉겨붙은 부분도 그대로이고 신경병증성 통증도 남아 있습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완치라고 할 수 있는데 역시 이상과 현실은 다른가 봅니다. 때문에 신경주사를 맞아도 증상이 남아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경주사를 하면은 주사를 한 그 부분에 퍼지기 때문에 주사를 한 부분과 먼 부분에서의 통증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사를 맞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아프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주사라는 게 액체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약발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아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경주사에는 스테로이드가 보통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따라서 주사 치료만으로는 허리 통증을 완치할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방법, 신경성형술입니다. 과연 신경성형술로 허리 통증을 완치할 수 있을까요? 신경성형술이란 무엇일까요? 신경성형술은 허리 안으로 기다란 카테터를 집어넣어서 대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디스크와 신경 사이에 기다란 카테터가 들어와서 엉겨붙은 부분을 이렇게 청소하고 카테터 끝부분에서 풍선이 펴졌다가 빵빵해졌다가 펴졌다가 반복하면서 이 엉겨붙은 부분을 또 청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테터의 끝에서 주사약을 쏘아서 통증을 감소시키고 빨갛게 염증이 생긴 것을 조절하고 염증이 줄어들게 되면 신경이 붓기가 완화가 되고 신경이 붓기가 완화가 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그래서 걷다가 앉아서 쉬어야 되는 간헐적 파행 증상이 개선이 됩니다. 또한 신경성형술 중에는 고주파를 쏘는 방법도 있는데요. 고주파를 쏘면 신경병증성 통증으로 진행된 고장난 신경을 안정화시켜주는 신경보호 효과까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아까 약만 먹거나 신경주사만 맞았을 때보다 훨씬 상태가 좋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경성형술도 한계가 있습니다. 뼈가 튀어나온 곳, 디스크가 인대가 튀어나온 것도 좁아진 구조는 그대로이고 신경병증성 통증도 남아는 있네요. 이 정도는 되어야 완치라고 할 수 있는데 역시 이상과 현실은 다른가 봅니다. 따라서 신경성형술만으로는 허리 통증을 완치할 수 없습니다. 자, 잠시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방금 설명드린 척추신경성형술입니다. 저는 신경성형술을 1000건 이상 시행하였고 그 중에 풍선신경성형술을 500건 이상 달성하였습니다.
세계 최초의 풍선신경성형술이 우리나라 기술입니다. 저는 이 오리지널 제품으로 작년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시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는 이 신경성형술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제가 올 가을에 대한통증학회 주기학술대회에서 또 신경성형술에 대한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 학교에서 발표할 것을 조금 더 이제 쉽게 다듬어서 8월 19일 오후 8시에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네 번째 치료 방법, 디스크 성형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스크 성형술은 튀어나온 디스크 안으로 카테터를 집어넣어서 고주파를 쏘는 것입니다. 그러면 튀어나온 디스크가 쏙 들어가면서 통증이 감소하고 이제 더 이상 신경이 눌리지 않으니 빨간 염증이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스크 성형술을 할 때는 고주파를 쏘기 때문에 신경이 조절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상과 현실은 다릅니다. 디스크 성형술로도 허리 통증을 완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떡하지요? 이제는 수술로 넘어가야 됩니다. 감압 수술로 허리 통증을 완치할 수 있을까요? 감압 수술이라는 것은 튀어나온 디스크를 뜯어내거나 튀어나온 뼈를 뜯어내거나 튀어나온 인대를 뜯어내는 것입니다. 수술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술 부위를 열어서 할 수도 있고 현미경으로 할 수도 있고 내시경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꺼워진 인대를 갉아내고 튀어나온 뼈를 갉아내는 수술로 한번 예를 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갉아내버리니 신경이 눌린 부분이 풀어지게 되고 신경이 안 눌리니까 통증이 감소하게 됩니다. 신경이 안 눌리니까 염증이 줄어들게 되고 염증이 줄어드니까 신경 붓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신경 붓기가 줄어드니까 혈액순환이 개선되게 됩니다. 그림을 보면 제법 치료가 잘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부분을 다 수술하면 완치가 되겠네요. 하지만 수술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수술은 모든 부분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가장 증상이 심한 한 곳만 하도록 되도록이면 권장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수술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원래 있던 구조를 뜯어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여러 곳을 떼어내버리게 되면 척추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수술을 한다고 칼을 댄 부위는 원래 있던 것보다 엉겨 붙는 부위가 훨씬 더 심해지는 유착이 오히려 더 심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수술 전에는 유착이 별로 없었는데 수술 후에는 유착이 오히려 훨씬 더 심해졌지요. 이상과 현실이 다르지요. 수술 직후에는 허리가 괜찮아졌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아파져요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것은 수술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수술은 잘 됐는데 수술이 잘 돼서 괜찮아져 있는 상태에서 시간이 또 지나다 보니까 나이가 또 들면서 퇴행성 변화가 또 시작이 되어서 다시 척추가 무너져서 다시 척추가 아파지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수술을 받든지 이렇게 이제 엉겨붙은 부분이 칼을 댄 부분에는 더 심해지기 때문에 수술 후에 이런 엉겨붙은 부분들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신경성형술로 청소를 해드리기도 합니다. 아쉽게도 감압수술도 완치법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6번째 방법, 고정수술입니다. 과연 고정수술로 허리 통증을 완치할 수 있을까요? 고정수술은 아무 때나 하는 것은 아니고 척추가 이렇게 앞으로 뒤로 가서 이제 신경관이 좁아져서 신경이 눌리는 척추 전방 전이증 등에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뼈에다가 핀을 턱 박아가지고 척추가 흔들리지 않게 고정시키는 것이지요. 근데 이런 그림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런 이상적인 완치법과는 좀 많이 다르지요. 역시 이상과 현실은 다른가 봅니다. 아쉽게도 고정수술도 완치법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기껏 설명하라고 앉혀놨더니
여러 가지 치료법들을 얘기는 하면서 죄다 완치는 할 수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숨을 고르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한 발 물러서서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큰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애초에 나이가 들어서 척추 구조가 무너져 내린 것을 완치하는 것이 가능한 걸까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봐도 퇴행성 척추 질환을 완치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꿈속에서만 존재하는 단 하나의 이상적인 허리 완치법, 그것은 시간을 되돌리면 됩니다. 다시 젊어지면 됩니다. 다시 청춘의 척추로 되돌리면 됩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하지요. 따라서 허리를 완치하려고 하는 목표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허리 통증 치료의 목표는 완치가 아닙니다. 허리 통증 치료의 목표는 꾸준한 관리입니다. 허리 통증 치료의 목표는 통증 소실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허리 통증과 다리 통증이 어느 날 시원하게 씻은 듯이 아예 사라져버리는 마법 같은 상황은 퇴행성 질환에서는 일어나기 힘듭니다. 허리 통증 치료의 목표는 통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통증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모두 다 나이가 들면 허리가 아파질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그 시점을 최대한 뒤로 늦추고 되도록이면 오래도록 잘 주무실 수 있고 되도록이면 오래도록 잘 걸어 다니실 수 있게 통증을 관리해 드리는 것이 궁극적인 허리 통증 치료의 목표입니다. 되도록이면 오래도록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증을 관리하는 것이 허리 통증 치료의 목표입니다. 허리 통증을 완치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에는 이런 심리를 노리고 혹세무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특별한 성분 하나만 먹으면 허리 통증이 완치가 된다. 이 특별한 운동 하나만 하면 허리 통증을 완치할 수 있다. 나의 몇십 년의 노하우로 집대성한 완치법이 있다. 아니, 전 세계인이 허리 통증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운명인데 그런 단 하나의 완치법이 있다면 벌써 노벨상을 받았어야죠. 왜 그분들이 노벨상을 받지 못했을까요? 이룰 수 없는 완치라는 허상을 좇아서 여기 병원 가고 저기 병원 가고 해봐야 똑같은 1단계 치료만 계속 받으실 뿐입니다. 1단계 치료를 하고 효과가 부족하면 2단계, 3단계로 계속 나아가야 되는데 다른 데로 가버리시면 의료진이 2단계, 3단계의 치료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계속 효과가 부족한 1단계 치료만 주구장창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완치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치료 방법들은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자분의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각 치료법들의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치료와 관리를 해드리면 됩니다. 통증 분야 전문의가 다양한 무기를 적재적소에 사용해서 당신의 허리 통증을 꾸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염증이 생기면 신경주사로 염증을 줄이고 신경에 붓기가 생기면 붓기를 줄이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약으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신경이 고장나 있으면 고주파나 약으로 신경을 고치고 엉겨붙어 있으면 신경성형술이나 감압수술로 엉겨붙은 것을 청소하고 튀어나온 디스크가 있으면 감압수술이나 디스크 성형술로 튀어나온 디스크를 집어넣고 굳어버린 인대는 감압술로 깎아내고 시간이 흘러서 또 재발하면은 다시 여러 가지 방법들로 치료해드리고 운동요법을 알려드리고 생활 습관을 교정시켜드리고 물리치료를 해드리고 그때그때 환자분들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통증 분야의 전문의는 허리 통증으로부터 당신의 일상생활을 관리해드릴 수 있는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당신의 활기찬 허리 건강, 활기찬 인생을 응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계속 PPT로 보여주십시오. 일단 저희 다음 강의에 예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음 달에는 신경성형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는 생활습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운동습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비욘디에서 허리 통증 관련해서 5번의 방송이 약속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는 계속 출연을 하고 싶고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목 통증, 어깨 통증, 무릎 통증, 두통, 대상포진 통증, 대부분의 컨텐츠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댓글 좀 남겨주십시오. 조항무 교수를 계속 출연시켜달라고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리고 제 강의 스타일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 지인들 분들께도 추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허리 통증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Q&A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있을까요? 네, 소니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허리 요추 4, 5번에 디스크가 있고 허리 협착증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대학병원 가서 엑스레이, MRI, CT 촬영한 거 방사선과에 제출하고 진료 보았었는데, 담당 의사 선생님이 운동하면 나을 거라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대학병원 선생님 말이 맞는 겁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허리가 가끔 걸어 다닐 때 통증이 있고 골반 부분이 많이 아픕니다. 일단은 소니님께서는 지금 정황상 봤을 때 나이가 좀 젊으신 분일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MRI까지 찍었으면은 여러 가지 증상, 정밀 검사까지 된 상황이고요. 그런데 또 디스크와 협착증은 또 있네요. 그 정도가 심하지 않으니까 운동으로 조절하자고 하셨겠지요. 그 사이에 뭐 주사를 맞거나 또 뭐 약을 드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디스크나 협착증이나 결국에는 척추신경이 지나가는 관이 좁아져서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고, 이 누르는 게 아주 심하거나 엉겨붙은 게 심하거나 디스크가 볼록 튀어나온 경우에는 볼록 튀어나온 디스크를 집어넣든지, 엉겨붙은 부분이 심하면 엉겨붙은 부분을 청소를 하든지, 아니면 너무 튀어나온 게 심할 경우에는 이 부분을 갉아내버리든지, 그런 이제 치료들을 당연히 말씀 주셨을 겁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일단은 운동으로 조절하자고 하셨으면은 그렇게까지 진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환자분이 증상이 계속 있다는 것이죠. 증상이 계속 있다면은 좀 다른 치료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고, 또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운동을 알려드리면은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하게 열심히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다시 그 의사 선생님께 가셔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이 맞는지, 그리고 그 강도가 맞는지에 대해서 먼저 문의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어떻게 될까요? 네, 아침 햇살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제가 허리가 안 좋은 편인데 침대를 고를 때 어떤 게 더 좋을까요? 허리가 안 좋으면 딱딱한 소프트한 매트리스 중에 어떤 게 더 좋을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이거 자주 말씀드리는 얘기인데요. 일단은 너무 딱딱한 침대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특정 상품명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우리가 예전에 이제 좌식 문화권에서 썼던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재현해 놓은, 예를 들어서 딱딱한 흙으로 만든 침대라든지 딱딱한 돌로 만든 침대는 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극으로 가가지고 너무 소프트한 침대도 좋지 않다고 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탄탄하게 허리를 받쳐주면서도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중간 정도의 강도를 가진 침대를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라텍스 침대는 좀 너무 부드럽고 푹신푹신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스프링 침대 위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또 스프링 침대가 준데 그 위에 얇은 라텍스가 또 올려져 있는 침대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일단 누워보시고, 실제로 누워보시고 강도가 자기한테 맞는지 일단 체험을 해보시고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네, 순서대로 하면 되는군요. 제니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허리가 아파서 병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디스크는 아니래요. 그래서 주사 맞고 물리치료 받고 있는데 계속 아파요. 빨리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니님께서도 젊은 분일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엑스레이를 찍으셨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사실은 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는 전혀 보이지 않고 인대도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뼈만 가지고는 우리가 의사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하면은 뼈의 배열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여기 척추뼈가 있고 이렇게 잘 나오겠군요. 또 척추뼈가 이렇게 아래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배열이 바른데요. 여기서 척추뼈의 배열이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칠게요. 아이고, 잘 안 되네요. 원래 이제 뼈와 뼈 사이의 공간이 이 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 군데만 눌려져 있으면은 디스크가 뒤쪽으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뼈와 뼈의 배열을 보고 그 배열을 보고 디스크가 얼마나 튀어나와 있을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디스크는 아니래요 라고 말씀을 들으셨고 그 얘기는 엑스레이에서 뼈와 뼈의 배열이 그렇게 어긋나지 않았다 라고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주사를 맞으셨는데 그 주사가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효과가 있었으면은 어느 정도의 기간이 되어서 다시 아파졌는지, 그 다시 아파지는 게 원래 주사 맞기 전보다 전하고 똑같이 아파졌는지, 아니면은 주사 맞기 전보다는 좀 덜 아프게 좀 나아졌는지, 아니면은 주사 맞았을 때 하고 지금 아픈 부위가 다르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정보를 더 얻어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가보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의를 해보시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연수사랑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신경성형술은 디스크 협착증 모두 해당하나요? 제가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디스크와 협착증은 다른 것이 아니고 협착증 안에 디스크가 들어갑니다. 협착증이라는 개념 안에 디스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경성형술은 디스크와 협착증을 구분해서 여기에는 할 수 있고 저기는 할 수 없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디스크로 인해서 신경관이 좁아져서 신경이 계속 눌려서 염증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엉겨붙은 부분을 청소하는 데도 쓸 수 있고 마찬가지로 협착증에서 엉겨붙은 부분을 청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답은 신경성형술은 디스크와 협착증 모두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술 후 증후군이라고, 척수 수술 후 증후군이라고 수술을 했을 경우에 칼을 댄 부분에 엉겨붙은 게 심해지는 것을 아예 따로 질병명으로 한 질환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신경성형술을 해서 엉겨붙은 부분들을 청소해 드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김지훈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허리 디스크로 인해 신전 동작을 하다가 후관절이 찝혔군요. 그리고 천골이랑 등뼈 척추 전체가 아픈 느낌입니다. 이제는 디스크 통증을 줄어든 것 같은데 어찌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지요. 이게 신전 운동 추천하시는 분이 계시지요. 그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저도 좋아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분들은 운동을 알려드리면은 너무 열심히 하십니다. 신전 운동을 할 때 적당히 그냥 신전만 하면 되는데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보자 이러면서 신전을 끝까지 해버리십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오래 머무르시고 이거를 하루 종일 하십니다. 그러면은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신전 운동이 좋다고 해서 그거를 너무 열심히 강도를 너무 세게 하시면은 오히려 부작용이 생깁니다. 적당히 하셔야 됩니다. 좋은 운동이라도 적당한 강도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지 너무 용 써가면서 열심히 하시면은 오히려 저렇게 뒤쪽으로 해서 후관절이 찝히는 관절염이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윤지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조항무 선생님께 예약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그냥 바로 됩니다. 제가 다른 병원에 있다가 올해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으로 옮겼거든요. 그래서 아직 예약 환자가 별로 많지 않으세요. 그냥 전화하시면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래밤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화장실에서 넘어지셨군요. 그러면서 꼬리뼈를 다치셨습니다. 다행히 살짝 멍이 들고 골절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 보셨겠지요?
허리가 근데 조금 불편한 증상이 남아 있습니다. 이 정도 충격이면 파스로 처리해도 될까요? 일단은 엑스레이를 찍어 보셨어야 했고, 엑스레이를 혹시 안 찍어 보셨으면은 늦게나마 한번 찍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꼬리뼈는 진짜 조그만해요. 거의 뭐 새끼손가락의 그 끝마디 정도로 작은 분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골절이 되면은 그 골절이 된 거를 모르고 그냥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엑스레이를 혹시 안 찍어 보셨으면은 다시 한번 찍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골절이 만약에 없다면은 보통은 뭐 파스나 바르는 파스나 이런 것으로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 혹시 계속 통증이 지속이 되면은 꼬리뼈 골절 때 맞는 신경주사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곳에 찾아가셔서 주사를 맞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고래밤님께서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더 해주셨습니다. 책상에 몇 시간이고 계속 앉아 있는데 문제는 이러다 보니 허리랑 목도 아프고 온몸이 좀 찌푸둥합니다. 이럴 땐 어떤 식으로 풀어주는 게 좋을지 궁금하고 도움되는 아이템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것도 제가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라 가지고 주제로 잡아놨습니다. 8월 달에는 신경성형술, 9월 달에 허리 통증의 생활 습관 교정에 대해서 주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책상을 쓰고 어떤 의자를 쓰고 어떤 자세로 앉아야 되고 중간에 얼마나 일어나야 되고 그런 것들을 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리기에는 그림도 없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지훈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의자에 앉기도 힘들고 누워서 다리가 저리면서 허리 통증이 있는데, 물론 좋아지고 있는데 과신전으로 인한 후관절 통증은 시간이 지나면 나을까요? 이게 김지훈님은 좀 상황이 좋지가 않네요. 왜냐하면 의자에 앉아서 앉을 때 힘든 거는 보통 이제 디스크 때문에 힘든 거고, 근데 누웠음에도 힘들다 하면은 이제 협착증하고 다른 문제도 좀 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한 군데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하지만 다행인 것은 좋아지고는 있다고 하셨고요. 후관절 통증도 아마 진단을 받으신 모양입니다. 이제 후관절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관절염이거든요. 후관절염이라고 합니다. 우리 무릎 관절염 있지 않습니까? 무릎을 많이 쓰면 관절염이 생기죠. 그거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우리 무릎 관절염 완치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릎 관절염은 자전거의 체인하고 똑같습니다. 자전거의 체인에 녹이 쓸었다, 이미 녹이 쓸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녹이 쓴 거를 다시 쌩쌩한 체인으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아예 바꿔야죠. 근데 우리 무릎을 바꿀 수도 무릎은 바꾸는 방법이 있네요. 하지만 우리 후관절을 바꿀 수는 없는 일이니까 결국에 이 관절염은 안고 가야 됩니다. 안고 가야 되는데 조절을 하면서 안고 가야 되겠지요. 염증을 서서히 줄이면서 안고 가야 되는 거죠. 그 후관절 통증의 염증을 줄이는 방법은 과신전 자세를 피하는 생활 습관도 있을 것이고, 좋은 자세로 앉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의자에 앉는 시간 자체를 줄이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먹는 약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후관절 쪽에 하는 주사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관절 통증이 혹시 계속 지속이 된다면은 후관절 통증에 대한 신경 주사도 고려할 수 있지만, 아마 김지훈님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봤을 때는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과 치료를 받고 계시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다음번에는 한반도의 나 복두봉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물건을 내려놓으려고 허리를 숙이다가 갑자기 오른쪽 허리가 너무 아프면서 오른쪽 다리도 저립니다. 허리 오른쪽 부분 척추가 터질 듯한 고통이며 움직이지도 못하겠어요. 허리 디스크 통증인가요? 정형외과로 가면 될까요? 통증 완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좀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한반도의 나 복두봉님께서 언제 이런 증상을 겪으셨는지, 그리고 지금은 이런 증상이 괜찮아졌는지 좀 궁금합니다. 보통 이제 허리를 숙이다가 갑자기 뚝 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지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그냥 근육이 놀라서, 인대가 삐끗해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한반도의나 복두봉님께서는 그렇게 아픈 것 뿐만이 아니라 오른쪽 다리까지 저린다고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오른쪽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도 같이 척수신경도 같이 눌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언가 좁아져서 신경을 누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뚝 하는 느낌 때문에 그리고 허리를 숙이면은 그때 이제 디스크에 압력이 가해져서 디스크가 뒤쪽으로 튀어나오거든요. 그럴 때 뚝 하면서 디스크가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질문 주신 분께서는 디스크가 혹시 정말로 터졌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디스크를 보기 위해서는 일단 MRI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통증을 조절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MRI를 찍는 것보다 먼저 대개는 신경주사를 권유하는 편이고, 신경주사를 하는 관련 전문가를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통증 관련 전문가, 척추 통증 관련 전문가는 마취통증의학과 가셔도 되고, 정형외과 가셔도 되고, 척추를 전공으로 하신 신경외과 전문의를 찾으셔도 될 것입니다. 네, 다음 환자분 김지훈님께서 다시 질문 주셨네요. 후관절 통증이 있을 때 소염 진통제를 계속 먹는 게 좋을까요? 소염 진통제는 디스크 붙이는 힘을 없앤다고 들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모르겠네요.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후관절염, 관절염이기 때문에 관절염에는 염증을 줄이는 소염제를 드시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만, 이게 진통소염제라는 게 너무 오래 먹으면은 또 우리 몸에 위나 신장이나 혈관이나 뇌 쪽에 부작용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진통소염제를 먹는 것은 권장이 되고 있지 않은데, 이렇게 이제 허리 통증을 만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일단 아픈데 어떻게 합니까? 뭐 약을 안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인 분들도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각각의 소염 진통제 중에 어느 정도는 혈관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소염 진통제도 있고, 신장에 덜 나쁜 소염 진통제도 있고, 이게 또 캐릭터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소염 진통제를 드셔야 됩니다. 약국에 가서 그냥 본인께서 유명한 약 뭐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통증 관련 전문의께 소염 진통제를 처방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강나영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허리 디스크 환자인데 허리 MRI 보험 기준이 궁금합니다. 10년 전쯤에 찍었는데 아랫마디도 안 좋아지신 것 같아서 검사를 받아보고 싶어요. 이게 사실 제일 정확한 것은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근데 이제 MRI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좀 증상이 좀 심해야 돼요.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면. 그래서 이제 예전에 아팠었는데 좀 괜찮다가 다시 좀 불편할 정도로 나빠졌는데 MRI를 다시 찍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조금 급여가 안 되고 비급여 비용을 다 내셔야 될 가능성이 좀 높기는 합니다. 정확하게는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행복한 토끼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어제 저녁 식사를 좀 과식했나 생각은 했는데 잠시 후 허리에 통증이 계속 느껴져서 자려고 누우니 허리와 오른쪽 옆구리 쪽으로 심하게 당기는 듯한 통증으로 숙면이 어려웠습니다. 이틀에 한 번꼴로 스테로이드제를 복용 중이어서 췌장이 염려되긴 한데 췌장염 증상은 아직 없습니다. 일어나니 통증은 좀 줄긴 했는데 검사를 받아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그냥 과식 때문일까요? 일단은 과식일 수도 있고, 사실은 이제 췌장에 따르는 통증인데 이제 먹는 것에 따르는 통증은 저보다는 소화기내과 선생님께서 좀 더 정확할 것 같고요. 일단은 갑자기 자세를 바꿨을 때 허리와 오른쪽 옆구리 쪽이 심하게 당기는 듯한 통증은 사실은 보통 이제 옆구리 쪽에 근육이 뭉쳐서 오거든요. 근데 옆구리 쪽에 근육이 뭉치는 것은 굉장히 흔하지만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은 그냥 이 근육은 거의 다 풀립니다. 별다른 치료가 없이도. 그래서 지금 괜찮으시다면은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척추에 한해서 말씀드리면요. 그리고 김지훈님께서 다시 말씀 주셨습니다. 디스크가 터지면 왜 의자에 앉기가 힘든 건가요? 터진 지 2년이 지났는데 처음에는 1초도 앉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10분 정도 앉을 수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더딘가요? 요거는 제 지난번 영상을 한번 봐보시면은 좀 개념을 설명해 놨습니다. 디스크라는 구조가 찐빵과 같거든요. 안쪽에 이제 말랑말랑한 젤라틴 구조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터지면은 이제 뒤쪽으로 삐쭉 나오게 되니까 그 뒤에 있는 신경이 당연히 눌리게 되니까 아프겠지요. 근데 이 젤라틴 구조가 결국에는 뭐 반액체잖아요.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제 흡수가 돼 버립니다, 몸 안에서. 그래서 삐쭉 튀어나온 젤라틴 구조가 흡수가 돼 버리면서 이제 튀어나온 부분이 없어지니까 신경을 덜 누르게 되고, 그래서 통증이 줄어들게 되지요.
근데 왜 통증이 없어지지 않느냐 하면은 디스크가 재생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찐빵이 터지면은 그 모양이 좀 이상하지요. 처음 찐빵 모양하고는 다르죠. 그 이상한 모양 그대로 디스크도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이 어느 정도 눌리고 있어요. 그래서 통증이 해소가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지난번 방송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르라보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폼 롤러를 하다가 허리에서 뚝 소리가 났는데 다음날 일어났는데 왼쪽 길이끈이 약간 굳어있는 느낌이 나네요. 움직이는 건 이상이 없는데 폼 롤러 할 때 뚝 할 때 뭔가 약간 찔리는 느낌이 났어요. 허리 디스크는 아니겠지요. 일단은 다음날 일어났을 때 굳어있는 느낌은 있었고 통증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다음날 일어났을 때. 일단은 폼롤러라는 게 이제 근육을 풀어주는 그런 이제 제품이지요. 근데 이제 요것도, 그럼 과신전을 유도를 하고 또 너무 열심히 하시면은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근육이 뭉쳐버리는 경우가 많고요. 너무 또 열심히 하시게 되면은 뭐 디스크 쪽이 터진다든지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얘기를 그렇다고 해서 폼롤러를 하지 마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적당히 하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근육이 좀 뭉쳐 있는 것 같습니다. 움직이는데 이상도 없고 그 다음 날에 좀 통증이 거의 없었으면은 아마 그럴 확률이 높은데 지금 상황이 일단 궁금하네요. 지금 상황이 많이 아프시지 않은다면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오영도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교수님, 진통소염제 복용 너무 오랫동안이 구체적으로 몇 개월 정도인지요? 이게 농목마다 되게 달라요. 되게 다른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2주 이상 먹는 것을 권하지 않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 달로 돼 있는 데도 있고요. 그런데 그게 됩니까? 예, 허리가, 목이 만성태 행성 질환으로 아프시는데 2주만 진통제 드세요. 그 이후로는 드시지 마세요. 이게 현실적으로는 되지가 않지요. 그래서 의사들은 진통제를 계속 주기적으로 바꾸기도 하고 신장으로 대사되는 약을 드렸다가 간으로 대사가 되는 약을 드렸다가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같은 엔세이즈 계열에서도 혈관에 좀 무리가 덜 가는 걸로 드렸다가 신장에 무리가 덜 가는 걸로 드렸다가 아니면 필요할 경우에는 마약성 진통제도 조금 섞었다가 이런 식으로 약의 성분을 계속 바꿔가면서 몸에 무리가 계속 축적되지 않도록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현실이니까요. 그리고 김지우님께서 MRI상 크게 이상이 없다는데 왜 이렇게 오래 아픈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이시거든요. 병원에서는 정상인이 운동하라고 하네요. 기지개를 펴다가 허리 디스크가 터질 수도 있나요? 허리를 피는 동작인데 왜 터질 수가 있나요? 사실은 터질 수는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신전보다는 이제 허리를 굽힐 때 디스크가 더 많이 터지기는 하지요. MRI상 크게 이상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MRI에서 이상이 없는 것이 MRI가 톡 튀어나와 있지 않다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MRI 안쪽에 이제 블랙 디스크가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디스크 자체에 신경이 자라서 들어가서 그 신경이 고장이 나버려 가지고 디스크 자체에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병이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그런 부분일 수도 있는데 제가 김지훈님의 MRI를 보지 않았으니까 뭐라고 확답은 못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강의에서 계속 말씀드렸지요. 염증이 반복이 되면은 그 부분이 엉겨 붙는다고요. 그 엉겨 붙는 게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엉겨붙음의 정도는 MRI로는 사실 눈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MRI를 계속 정밀 검사를 했는데도 여러 가지 치료를 했는데 눈으로 보이는 문제점은 없고 이런 경우에 신경성형술로 엉겨붙은 부분을 대청소를 해드리면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물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완치법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신경성형술을 한다고 효과가 무조건 있습니다. 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PPT로 한번 넘어와 주실까요?
네, 계속 설명드리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제가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사실은 이제 치료에 대해서 이해하기 전에 원인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 지난달 당신의 허리가 아픈 이유라는 영상도 좀 다시 시청해 주시고 또 좋아요, 댓글 추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도 계속 비욘디에 출연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의 댓글로 조항무 교수 좀 계속 출연시켜 주세요 라고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한 번 더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다음 달 8월 19일 오후 8시에는 제가 가장 주력으로 하고 있는 분야 신경성형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신경성형술도 완치법은 아니고 장점도 있고 한계가 있겠지만 또 현실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지난달에는 너무 오랜만에 3년 만에 출연을 해서 좀 긴장을 많이 하고 좀 버벅거리기도 했는데 오늘은 저는 좀 만족스럽습니다. 그래도 좀 자연스럽게 진행이 된 것 같아서 좋습니다. 부디 여러분,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께서도 좀 만족스러우셨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